자, 이번 강의 주제는 자바 구성 요소 및 자료형입니다. 자, 먼저 이 설명문입니다. 다르게 주석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른쪽 예를 봅니다. 먼저 자바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자바의 코드죠. 실행되는 부분이 되고,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바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아래쪽에는 이제 C 코드입니다. 역시 오른쪽 붉은 글씨가 설명문 주석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언어에 따라서 뭐 똑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 슬래시를 이용해서 설명 주석을 달 수 있고, C는 슬래시 별표로 하고 그 끝에는 다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어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암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언어를 하지만 각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석, 설명문 달 수 있는 방법을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 개략적으로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C의 기본 주석은 바로 설명문, 이 슬래시 별표, 그리고 이 별표 슬래시로 묶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C++은 어떻게 되느냐? 슬래시를 2번 하고 주석을 달고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이 샵 기호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직은 이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일 따옴표. 그 다음에 SQL은 어떻게 하느냐? 이 빼기 기호 2개를 붙이고 주석을 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둔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석의 방법이고, 근데 요즘은 C도 어떻게 되느냐? C++처럼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예를 들어 SQL 이것도 주석은 이렇게 달지만 어떻게 C처럼 다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적은 딱 하나만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다루다 보면은 이런 주석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예를 들어 정보보호론 시험에서도 제가 가끔 질문을 받았습니다. SQL 문제에서 이 빼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언어를 볼 때 이런 거는 주석이구나. 언어에 따라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제공되고 있다. 이 정도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뭔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수, 변수, 클래스, 메소드 이런 내용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인데 이거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모든 언어의 식별자 규칙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과거에는 드러나왔습니다. 물론 최근 시험에도 놓은 적이 있었는데 핵심을 이야기하면 언어의 식별자는 기본적으로 첫 글자는 영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하지만 언어에 따라서 숫자로 시작할 수 있는 또 언어도 있죠. 그리고 요즘 언어는 식별자 앞에 무엇을 이 밑줄 기호를 대부분 다 지원한다라는 것이고, 아래쪽에 여기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모든 언어의 식별자 적용 규칙은 암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영문자로 첫 글자는 시작하되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고, 요즘 언어는 밑줄을 파이썬 있는 데서도 밑줄을 많이 쓰죠.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의 예약어입니다. 예약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예약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하나 예를 들면 이 자바에는 이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예약어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동기화 도구, 세마포 모니터 할 때 잠깐 이야기하였죠. 과거에는 자바 예약어에서 이 싱크로나이즈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험에 종종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동기화는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바에서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키워드를 기술하면은 내부적으로 컴파일러가 무엇을 만들어준다? 모니터라는 동기화 도구를 만들어준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약, 뭐 다르게는 키워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예약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예약어는 뭐 별도로 정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특정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런 예약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콘서트는 상수화시키는 거죠. 대부분 언어에서 지원하고 고투도 점프해 가는 것이니까 거의 대부분 언어에서 지원하는데, 역시 이 콘서트와 고투도 자바에서 예약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용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용 못하면 고투를 대신할 예약어가 있어야 하겠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나 컨티뉴로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콘스트는 상수 마지막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해서 키워드 못으로 파이널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예약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의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회사가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곧 그 회사의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한 것이죠. 데이터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산화를 할 때 어떤 회사의 이런 데이터는 자바의 뭐 정수형으로 취급하고 이런 데이터는 자바의 뭐 배열로 취급한다 등등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이 자료형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 대부분 언어에서 이 자료형은 여기 적은 기본형하고 밑에 있는 이런 참조형을 지원하는데, 이 참조형은 언어에 따라서 구조형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이 자료형 종류를 구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기본형하고 참조형, 이 참조형은 언어에 따라서 구조형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기본형하고 참조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기억 공간에서 하나의 값을 취급하는 것은 기본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서 기본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그리고 논리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C 언어 할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C 언어에는 이런 논리형은 어떻게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C에서 참, 거짓은 true, false 이런 키워드로 취급하지 않고 0과 1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캐릭터형이 있는데, C에서 이 캐릭터형 1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유니코드를 취급하니까 2바이트 크기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C 언어의 캐릭터형하고 같은 맥락의 자료형은 뭘까요? 자바의 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바이트 크기를 가지는 자료형, 기본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참조형은 여러 개의 기억 공간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해서 이 참조형은 그 참조하는 객체의 주소 값을 가지는데, 객체 종류는 아래쪽에 스트링, 어레이, 그리고 자바의 각종 클래스가 뭘까요? 바로 이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런 객체의 주소를 취급할 수 있는 게 곧 뭘까요? 참조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C 언어에서도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지죠. 이런 맥락하고 같은 것이 참조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자바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객체 생성은 여기 힙 영역이 생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힙 영역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겠죠. 이걸 참조하는 에서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료형 관련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적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 매우 많이 출제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거에 상당히 출제되었고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위에 제목을 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바는 엄격한 자료형 언어이다. 뭐 간단하게 강자료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다룬 C 언어하고 자바를 비교했을 때 어느 언어가 더 강한 자료형일까요? 당연하게 자바가 강자료형이 되고
C는 약자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아래쪽에 이 챌린저 우주 왕복선 이 폭발 사고에 대해서 적어두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때 그 TV 중계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보고 상당히 놀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각종 자율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해서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기, 단순한 기기가 고장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달리는 차 같은 게 내부적으로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 자료형 취급을 잘못하면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 자바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분석해보고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이냐, 정상적으로 구현해서 실행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B는 C 이 부분에서 무엇이 발생되느냐, 오류가 발생됩니다. 제가 이 자바에서 이렇게 컴파일 해보니까 어떤 오류, 타입 미스매치라는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말이죠, 만약 이 형태로 C로 적어서 실행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구조의 코드를 자바에서 실행했을 때는 어떤 오류, 타임 미스매치라는 오류가 발생되는데 이 형태의 코드를 C로 해서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C 언어 공부하다가 자바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에 C를 많이 하다가 자바 처음 접근할 때 이 내용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C처럼 코드 적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나는 경우. 그런데 이제 C 언어 많이 하다가 자바 처음 접근하면은 C처럼 습관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 곳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는 엄격한 자료형, 강자료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류가 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A의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니까 바이트는 1바이트이고 int B, int는 4바이트, 그래서 제가 4를 썼고 롱형은 자바에서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B는 A, 이게 뭘까요? 배정문 대입문이죠. 바로 A를 어디에 대입하였습니까? B에 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A의 데이터 타입은 바이트고 B는 int인데 이 부분에서는 밑에 있는 오류,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되지 않는데 밑에서는 B는 C니까 B하고 C는 int하고 롱형은 어떻게 되죠? 타입이 일치하지 않죠. 해서 이 타임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더 이 코드를 보면 위에 있는 B는 A하고 B는 C 둘 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타임 미스매치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데 아래에서는 어떻게 되죠? 타임 미스매치 오류가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벌써 감 잡은 사람은 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봅니다. 먼저 이 B는 A 이렇게 한 경우는 왜 타임 미스매치가 발생되지 않느냐? B의 데이터형은 4바이트 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A의 데이터형은 1바이트 크기. 이건 어떤 개념이 되느냐 하면은 이 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컵이 여기 1리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1리터의 물을 어디에 4리터 크기의 컵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나지 않겠죠. 이 말은 뭐냐? 어떤 문제점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언어적인 표현을 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지 않는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무엇을
타임 미스매치, 뭐 오류 같은 것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겠죠. 자, 오른쪽을 봅니다. 이제 B는 C라는 것이죠. B는 INT형으로 4바이트입니다. 그런데 롱형은 8바이트. 역시 이걸 컵으로 생각하고 8리터의 물을 어디에 4리터의 컵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겠죠. 이거는 곧 무슨 의미일까요? 5%가 발생했다는 거죠. 바로 데이터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이 두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언어에서 이 배정문, 대입문, 뭐 A는 B, B는 C 이런 것은 너무나 많은 표현을 하고 사용합니다. 이럴 때 데이터를 대입할 때 큰 것을 작은 곳, 작은 곳을 큰 곳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작은 데이터형을 큰 곳에 어떻게 될까요? 대입하면은 데이터 손실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없다. 이런 형태는 모든 언어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사통과 오류를 발생시킬 필요 없고 어떤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두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손실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언어에 따라서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언어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사통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무사통과시키는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C는 강자료형 이런 표현을 안 쓴다. 약자료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떨 때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오류를 발생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또 이야기하면 C는 그냥 프로그램은 너가 책임지라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죠. 무사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면 프로그램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지라 이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바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러워서 오류를 발생시켜 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정리하면 이 자료형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자료형을 잘못 사용하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그 정보보호론에서 이런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정보보호론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안전한 코딩, 시큐어 코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추세 보기에는 이 안전한 코딩 영역이 정보보호론에서 앞으로 더 많이 출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